자, 최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뉴라이트라는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회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좌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뉴라이트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굴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신임 독립관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사실 이 소식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부터 전해드렸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지난주 주말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에 이미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이미 좌파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떠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 갑자기 난데없이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갑자기 광복회가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국정 논란,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한 겁니다. 말이 맞는 겁니다, 중계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뉴라이트가 뭔 줄 아시는 분 많으십니까? 저는 몰라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뉴라이트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우니 친일이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사람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난데없이 광복절 경축식을 불참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이런 이종찬을 필두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좌파 민주당에서 동조하고 있고 이걸 조국당도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최초로 보도했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도록 불을 지폈던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요. 실제 이종찬이 광복절 경축식을 불참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돼서 가장 최초로 단독 보도를 했던 게 어디냐? 예상하시겠지만 JTBC입니다. 단독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 JTBC가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가장 먼저. 자, 무엇보다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곳 어딥니까? 바로 MBC입니다. 자, 왜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실제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웃긴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게 언제입니까? 8월 8일입니다. 그런데 취임하기 전부터 이 논란에 불씨를 지핀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MBC라는 거예요. MBC가 실제 8월 5일 날 뉴라이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또 보도했습니다. 근데 실제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날짜는 어디라고요? 8월 8일. 근데 그 전에 언제? 8월 5일부터 MBC는 뉴라이트라는 타이틀 달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논란에 불씨를 지핀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앵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광복회가 반대하는 인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취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 들어보시면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임명조차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MBC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JTBC는 단독 보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이 논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전면에 나서서 불씨를 지핀 건 바로 MBC와 JTBC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신이 났습니다. 지금요. JTBC, MBC가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JTBC, MBC가 얼마나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JTBC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이게 JTBC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MBC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JTBC, MBC가 신이 나가지고 연이어서 매일같이 수차례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편향된 언론들이 이런 적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좀 해왔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들이 달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뭡니까? 바로 뉴 라이트라는 프레임입니다. 우리 시청률 제가 여쭤봤어요. 뉴 라이트가 뭔 줄 아시냐고요? 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뉴 라이트라는 자체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걸 두고 뉴 라이트라 말하는 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 관심도 없어요. 왜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지금 JTBC, MBC를 필두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뉴 라이트라는 프레임 달아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공격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실제 MBC가 과거에도 어떤 일을 했었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뉴라이트 전사 전희경 정무비서관 협치될까? 이게 언제냐? 2022년 9월 7일, 즉 윤석열 정부 초기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진실화해위원장의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내부에서 누려. 이게 언제냐? 2022년 12월 9일입니다. 자, 뉴라이트 이사 지키기 독립기념관 서면 이사회 강행. 이게 언제냐? 2023년 2월 27일이에요. 자, 심지어 MBC는 어떠한 보도까지 했냐면요. 바로 이런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실제 MBC 스트레이트라는 탐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왜 이념투사가 됐나?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라는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뉴라이트라는 프레임을 이들이 씌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뉴라이트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극우니 친일이니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는 게 오늘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뉴라이트라는 프레임 달아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편향된 언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뉴라이트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판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특히 광복회 주장에 따르면요. 요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뉴라이트다, 극우다, 친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게 광복회가 밝힌 뉴라이트 판독법 9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뉴라이트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극우다, 친일이다 라고 공격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1개부터 9까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저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 1번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면요. 뉴라이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극우고 친일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네? 아니,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 실제 이 나라에 관련돼가지고 모든 건국과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것. 그 건국이라는 발판을 만들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올라섰다라는 것. 다 합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역사 왜곡을 해도 그건 팩트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말하는 게 뉴라이트고 그게 어떻게 극우고 그게 어떻게 친일입니까? 그치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잡아다가 공격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두고 전문용어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억지다. 억지. 네? 그럼 저런 주장에 따르면 저런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극우입니까? 다 친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프레임을 짜다가 말도 안 되는 논란거리를 스스로들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뉴라이트네. 난 뉴라이트 가입한 적도 없어. 뭔지도 몰라. 네? 승용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뉴라이트 아니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국민들이 극우 친일 아니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지금 이걸 좌파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주장을 지금 들어다가 민주당, 조국당이 정쟁화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면을 봐야죠. 그럼 어떤 이면을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네? 광복 회장이란 이종찬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지금 뭐라는 겁니까? 뉴라이트라는 프레임 자체가 억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자신이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파다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실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광복회 부회장이에요. 광복회 부회장. 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실제 채점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채점표를 통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신임 광복회장, 신임 독립기념관과 관련돼가지고 면접시사 평가가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가장 꼴찌가 누구냐? 김땡땡씨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광복회 부회장이에요. 광복회 부회장. 즉 뭐 하는 겁니까? 광복회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세우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안 세워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발대발.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받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종찬이 추천했다라는 그 사람 몇 등?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 독립기념관장 심사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최하위를 받았느냐? 그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보훈부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최종 5명 중 독립유공자 후손이 3명 포함됐지만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력이거나 핵심 질문 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저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사에 면접을 봐요. 근데 그 면접을 봄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면접 떨어져요. 더 나아가 경력이 없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핵심 질문 다 못해요. 당연히 떨어져요. 아니, 당연히 떨어질 만한 일들을 해놓고 왜 떨어졌냐고 노발대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면 준비를 잘 하던가, 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던가, 경력을 쌓던가, 핵심 질문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던가, 아무런 준비 안 해놓고 떨어졌다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나 안 가, 불참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그 말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네? 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일부 후보가 뇌물수수 전력에서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부 후보가 누구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종찬이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종찬이 추천했던 사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똑바로 추천을 하죠. 사람이라도. 이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추천했던 인사가 떨어지니까 지금 나 안 가! 라고 똥배짱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네? 자, 무엇보다 가장 웃긴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어제 MBC가 되게 재밌는 보도 하나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보도를 하느냐? 바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실제 독립기념관장이 어떻게 뽑혔는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MBC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를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종찬을 위해서. 자, 왜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 우리가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어느 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관문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서류 심사. 두 번째가 면접 심사예요. 이 2가지가 통과가 돼야지만 실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종찬이 노발대발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실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모두 몇 등 한 줄 아십니까? 다 1등 했어요. 다 1등. 자, 보여드릴까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김형석, 자, 면접평가 점수 몇 등입니까? 82점으로 1등입니다. 자, 서류심사 보여드릴까요? 자, 서류심사 79점으로 몇 등입니까? 1등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류랑 면접이랑 모두 다 1등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 안 뽑습니까?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서류심사 1등, 면접심사 1등을 했는데 안 뽑냐고. 이게 안 뽑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모두 다 1등한 사람을 왜 임명했냐라고 저렇게 노발대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신임 독립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실제 그 평가표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임명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냐고요.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실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79점으로 서류심사 몇 등 했다고요? 1등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김영석 후보에게 가장 최저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점을 주었냐? 52점을 줬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다 몇 점입니까? 80점 이상이에요. 가장 높은 점수가 92점인데 혼자 52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2점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종찬입니다. 이종찬. 네? 이종찬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서류심사함에 있어서 혼자 몇 점 줬다고요? 혼자 52점 줬다고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52점을 준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80점대 이상을 줬는데 혼자 52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들이 벌였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띄우고 있고 이걸 지금 물어다가 민주당 좌파들이 정쟁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논란거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네? 논란거리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광복회장 한 명이 자신이 찍고 싶은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니까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노발대발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문 겁니까? JTBC, MBC가 물어다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JTBC, MBC가 논란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이걸 누가 문 겁니까? 민주당, 조국당이 물어다가 정쟁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조명을 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일련의 일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디 언론사가 최초 보도했는지, 실제 이들이 뉴라이트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얼마나 선전선동을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벌인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좌파들의 역사전쟁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이념전쟁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역사라는 논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공적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여쭤볼게요. 실제 국민의힘 정치권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 우파 내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시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팩트에 근거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좌파들의 왜곡된 선전선동이 있어서 최근 개봉했었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실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좌파들처럼 특정 인사를, 특정 인물을 미화시켜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미화시킨다 라는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장 떠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MBC입니다. 자,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 일색, 편향된 역사관 주입. 지금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3년 12월이에요.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뉴스는요, 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MBC 메인 뉴스예요. 제가 다른 뉴스 안 갖고 와요. 지금 MBC가 가장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면, 공적을 얘기하면 미화시킨다, 편향된 역사관 주입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오는 목요일, 당장 내일이죠. 몇 시? 오후 11시 30분에 어디서? KBS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 기적의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1시 KBS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KBS가 공지를 하자마자 MBC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왜 하냐?
심지어 후속 보도까지 해요. 이거 왜 하냐고. 이게 지금 MBC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MBC가 나가도 선을 너무 나간 거죠. 이게 어떻게 언론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언론사? 네? 지금 누구만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좌파들의 역사적인 목소리만 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좌파들의 목소리만 들어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KBS 공격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공격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저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광복회와 관련된 논란에 불씨를 누가 지폈다고요? MBC가 지핀 거라고요.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C는 정상화돼야 된다고요. MBC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품에 돌아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좌파들이 왜곡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좌파들이 숨겨놨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우린 너무나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자, 왜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이 될 것이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모금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5개월 만에 100억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11개월 만에 132억을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용산공원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옆 용산가족공원에 설립을 하고요. 지금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리를 안 했어요. 관리를. 사실상 방치됐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에 해충들이 유물을 종먹고 있었어요. 실제 우리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돼서 나라 자체가 방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이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고 실제 지금의 대한민국이 버텨내고 있는 각종 가치들을 모두 다 만들어준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런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방치를 해왔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한 겁니까?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분의 공적을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단 한 번도 목소리와 움직임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실제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우파 내부의 움직임을 이 좌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공격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임 독립 관장까지도 말도 안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에 따라? 뉴라이트라는 프레임에 따라서. 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종찬 광복회장,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신격화는 괴물 기념관 건립은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럼 저는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좌파들이 프레임 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한다라면 이들이 짜는 프레임이 뭐예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그런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에 가려져 있는 공적을 후대에게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즉 역사적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좌파들은 뭐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과만 어마어마하게 부풀리고 공적은 그 1도 안 꺼냈던 게 좌파들의 역사적 논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인정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과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왜곡했던, 그들이 숨겼던 이승만의 대통령의 업적, 그 공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당연히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되어 왔냐고요.
지금까지 그런 행동들이 왔었냐고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최전선에 나섰던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도 모두 다루면서 후세에 교훈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좌파들처럼 노무현을 미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좌파들처럼 박원순을 미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좌파들처럼 김대중을 미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실제 모든 인물에 대해서 공과 사를 모두 다 다루고 그와 관련돼서 후대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난리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좋게 말하면은 편향됐다. 뭡니까? 뭐 찬양이다. 미화시킨다. 심지어 다큐멘터리 하나 방송한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KBS 앞에 가가지고 무슨 역사 왜곡 포르노네 요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움직임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2027년을 개관으로 목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개관하자마자 꼭 갈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가주십시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내일 오후 11시 30분 KBS에서 방송하는 기적의 시정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알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죠. 왜냐? 가려져 있잖아요. 왜냐? 숨겨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과 관련돼 가지고 왜 애초 얘기가 되었던 송원공원이 아니라 용산공원에 들어서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왜냐? 첫 번째, 원래 용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한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로 옮겨갔어요? 평택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공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즉, 주한 미군이 있었던 용산공원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건립된다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한미동맹과 관련된 공적을 우리가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입지 조건. 실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정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고요. 한강박물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 예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미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에다가 기념관을 설립한다. 이와 관련돼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동안 좌파들이 왜곡하고 좌파들이 숨겨놨었던 그 공적에 대해서 들리되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실제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걸 지금 편향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편향되게 보도를 하는지 이걸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정상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한다는가? 우리 할 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할 일 중에서 우리가 뭘 끝낸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일개 유튜버도 실제 지금 저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실제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쟁화를 벌이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저 혼자만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뇌피셜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뭐 보여드렸습니까? 서류 심사표 보여드렸고요. 면접 심사표 보여드렸습니다.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저는 말하는 겁니다. 욕먹을 각오하라고요. 욕먹을 각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좌파들이 전면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을 공격하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찍소리 내면 공격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수정당이라는 정치인들이 모두 다 그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해야 될 싸움 하지 않으면서 욕먹을 거리와 관련돼서는 1도 얘기 안 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발 할 말 좀 하세요. 제발 싸울 땐 싸워라. 라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